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93번째입니다. 오늘은 직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평소에도 심심치 않게 쓰는 표현입니다. 직성이 풀리다, 뭐뭐 하는 직성이다, 성질이다 이런 때에 가끔씩 쓰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뜻.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운명을 맡고 있는 9별. 그래서 재웅직성, 토직성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 여자에 따라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번갈아 가면서 갈마든다고 하죠. 돌아간다고 합니다. 민속,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민간 신앙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알 수가 없고 한자와 관련된 부분만 살짝 제가 조사한 바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 직성이란 말이 한자라는 표현이죠. 직성이 풀리다 하고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속이다 후련했냐, 직성이 풀리냐 할 때 그 직성을 한자로 쓴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신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타고난 운명. 네,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타고난 성질이나 성미. 성질, 성미 다 한자죠. 바탕질자 쓰고요. 됐죠? 성미도 비슷하겠죠? 성품 성자에 만 미자를 쓰면 될 것입니다. 성질, 성미 이런 것도 직성이라고 얘기하죠. 주로 얘기하는 건 3번인 것 같은데 어원을 따져보면 1번 아까 약간 민속 신앙 이쪽에 가까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 직성 이거 보면 중국에서도 이 직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도교에서 아마 유래를 했을 것 같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 민간 신앙 쪽에서도 이 직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우리만 직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직성이 있는데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나후 직성.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재웅 직성이고 토직성, 수직성, 금직성, 일직성. 우리 요일과 비슷하죠. 화직성, 계도직성, 월직성, 목직성 이렇게 해가지고 9개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 신앙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는 10세에서 시작하고 여자는 10세가 목직성, 남자는 나후직성인데 순환적으로 돌아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환적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직성이 풀리다는 거는 이렇게 이게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나 봐요. 1년마다. 그러다가 안 좋은 게 있으면 다시 좋은 게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후직성이 10세에 시작해가지고 19세가 되면 다시 시작되니까 이제 직성이 한번 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성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고 지금은 그런 뜻보다는 다른 뜻을 쓰고 있다. 그리고 한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과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자는 고들 직자, 7급 배정한자가 되고요. 이 갑골문을 보시면 이 눈에다가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성 민자에 보면 눈을 이제 찔러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르게 얘는 일직선만 들어있습니다. 뾰족한 게 없어요. 이거는 시선을 곧게 바르게 굽힘 없이 이렇게 본다, 나아간다, 시선이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고들 직자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갑치자도 여기가 들어가죠. 사람의 눈은 곧게 나아가야 된다. 가격이라는 것도 올바르게 정직하게 쭉 나아가고 이렇게 왜곡하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갑치자도 곧직자가 들어갔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단어나 성어를 살펴보면 이실직고 뭐뭐로서죠. 사실로서 굽힘 없이 가감 없이 고하다 말씀드리다 이실직고해라 이런 표현이 있죠. 단도직입. 단도직입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원래는 불교 용어라고 해요. 생각과 분별과 말에 거리 끼지 아니하고 진실의 경계로 바로 들어감.
무언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바로 논리의 어떤 그 핵심으로 말을 해버리는 그런 화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처는 경덕전 등록 권 제12 민덕화상조에 나온다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칼자루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바로 찔러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적진에 뛰어드는 것도 뭐 포함되겠죠. 단도직입. 그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솔직이죠. 솔직. 이 솔자는 거느릴 솔이나 아니면 비율할 때 률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솔로 읽습니다. 그렇죠? 률직은 얘기 안 하죠. 거느릴 솔에는 소탈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거느림과 소탈하는 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소탈하다, 직접적이다, 곧다 해서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김없이 소탈하고 곧다를 솔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솔자가 은근히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당직. 이 직자는 숙직, 당직할 때 직자는 아예 당번을 서다의 뜻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일지 또는 숙직의 차례에 해당하는 것, 직의 숙직의 뜻이 있다. 당직은 그 직을, 숙직의 그 임무를 다 당한다. 내가 그 차례가 왔다의 뜻이고요. 숙직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잘 숙자니까요. 이걸 당직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뭐 상황을 살피는 거죠. 숙직에서 그리고 숙직이 나왔습니다. 요즘 숙직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는 공기업 등에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직, 숙직할 때 이 직도 고질 직자가 아니라 당번을 서다의 뜻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숙자도 그죠? 숙제에도 있었고 숙환에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자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성자 보실까요? 별성자는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싹이 나오니까 날생이 되고요. 옆에 날일이 아니라 입구자 두 개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었네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날생자에 이 세 개가 포함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한 개로 줄이면서 지금의 한자가 되었습니다. 날생자, 별성자요. 그래서 이것은 별을 나타내는 거고 예전에 각본을 보면 이렇게 입구자가 한 5개쯤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생겨나다의 뜻이라고 봐도 되고요.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나무 사이에 이렇게 별이 보이는 걸로 뭐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일은 중요한 건 해가 아니라 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보면 그렇죠? 이 맑을 정자가 있습니다. 날일자 3개 있는 거. 이것도 별을 나타내는 거죠. 해가 3개일 수 없으니까요. 별이 3개 모여서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수정할 때 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발음은 찡 이렇게 돼 있고 별성은 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네요. 싱. 아까 앞에 그 고들 직자는 즈 이렇게 읽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급 배정한자로 돼 있고 별성에 왜 날일이 있는지는 이 맑을 정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생겼네요. 자, 어떤 활용 단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만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처럼 백발이 성성하다는 것은 머리털 따위가 희끗희끗 새다지 백발이 막 온몸을 닦고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검은 머리에 흰 머리가 살짝 보이는 거를 백발이 성성하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자면 이거는 좀 백발의 어떤 흰 머리의 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끗희끗 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마 직성. 직성 아까 얘기했죠. 뭔가 민간 신앙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속 신앙에 늘 부산하게 멀리 다니는 사람. 왜냐면 역과 말이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역은 파발마 같은 거 역참제도에서 역이었죠. 그 말이 얼마나 자주 뭐 교대를 하겠지만 전국을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역마살이라는 표현도 있죠. 죽을 살자긴 한데 안 좋은 거를 말하죠. 도화살인이, 역마살인이 할 때 이 살자도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마, 직성,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을 말하죠. 사람의 기라성,
이거는 일본에서 온 한자인데 기라라는 말이 비단을 말하고 반짝반짝의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콤마를 찍어서 기라, 비단이 뭐 별과 같다. 여기에서 일본 사람도 실수해서 기라와 성을 한 번에 합쳐버린 거죠. 기라성. 훌륭한 사람들이 쭉 비단처럼 늘어서 있는 것을 본땄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일본 한자를 받아들여서 그냥 쓰고 있는데 일본식 조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이라는 뜻의 일본 한자 조어다. 근데 일본에서조차 기라와 성을 띄워야 되는데 이걸 붙여가지고 잘못 전해진 한자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라보시라고 얘기해요.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명이죠. 지하철 2호선이죠. 역 이름에도 있는 낙성대입니다. 이것은 관악구에 있는 강감찬, 고려의 유명한 장수죠.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다. 근데 낙성대냐? 대는 집터 대자입니다. 집터. 터예요. 어떤 집의 터. 낙성은 별이 떨어진 거죠. 쉽게 말 설명을 드리면 위인 전기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출생에 어떤 그 기이하거나 아니면 상서로운 그런 기운이 항상 포함되기 마련이죠. 이 고려의 강감찬 장군도 태어날 때, 물론 서울, 지금의 서울 낙성대 쪽에서 출생을 하셨겠죠. 났을 때 별이 이 집으로 떨어졌다.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낙성대라고 불렸다. 대는 집터 대자입니다. 1급 배정 한자고요. 그래서 낙성대라는 지명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낙성대 공원에 가면 강감찬 장군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직성. 중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지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직자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죠. 좀 다르게 씁니다. 간제자는. 그 다음에 직성에 대해서는 밍윈싱 이렇게 얘기해서 운명의 별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다 약간 도교와 관련된 부분이죠. 일본은 오히려 직성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온요도, 그렇죠? 음양도니 오케루, 그러니까에 해당하는 에 대한 큐세, 구성. 아까 그 직성이 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성 정도로 풀었을 수는 있지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뭐 따로 어떻게 직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직성이 풀리다에 대한 영어 번역만 가져왔습니다. 직성이 풀리다, be satisfied, feel relieved 정도 되겠네요. 뭔가 안도하다. 이제 직성이 풀리네.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바를 그대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be satisfied, 만족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성에 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그 도교와 관련된 사상이 나오고 또 직과 성에 관련된 또 한자 표현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또 설명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의 한자 93번 직성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